안녕하세요. 독해 이야기를 좀 할 건데요. 오늘 수요일 날 이제 독해 남은 세 번 동안 독해 푸는 전략을 얘기할 건데,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제가 이제 어떤 문제 푸는 방법을 이야기를 하고, 독해 보는 요령을 얘기하고, 전개를 시킬 거야. 그러면 무슨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되냐면, 제가 풀어주니까 쉬워. 답이 그냥 나온다고. 그런데 어휘나 구문, 문법 이런 게 돼 있지 않는 상태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제가 문제 푸는 방법을 이야기할 때는 백그라운드에 어휘나 이런 게 돼 있는 상태라는 판단 하에 어휘도 제가 이야기를 해주고 하면서 전개를 시킬 거란 얘기예요. 여기 이제 엊그저께 월요일날 독해 단과 듣는 사람도 있긴 있는데 겹칠 거예요. 왜냐면 기출문제니까. 뭐 그래도 공부하는 거니까 개의치 말고 그냥 들으시면 되는데, 일단 독해가 뭐냐 이거죠. 그냥 공부를 계속 해오면서 여러분이 독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해석으로만 알고 있어요. 외국어를 우리말로 옮기는 거. 당연히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해석과 독해는 틀린 거예요. 해석은 물리적인, 그냥 영어로 돼 있는 어떤 문장을 우리말로 옮겨놓는 거고요. 독해는요, 대화의 대화. 대화라고. 대화는 뭐예요, 결국?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의 의사소통이에요. 그러니까 일방적이면 안 된다라는 거지. 쌍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제약 조건이 있냐면, 글로 돼 있기 때문에, 인쇄로 돼 있으니까 소통을 해야 되는데, 쓴 사람은 소통하고 싶었는데 읽는 사람이 소통을 못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읽는 사람이잖아. 그걸 깨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뭔 말 하는지를 여러분이 알아들으란 얘기예요. 그러면 어떤 독해 문제든 다 풀리는 거예요. 소통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 그 소통을 할 줄 아는 걸 제가 월요일 날 독해 단과로만 6개월에 걸쳐서 연습시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3번 6시간 만에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필요한 것만 이야기를 할 거니까 그 외 나머지는 여러분이 좀 열심히 해서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예, 좀 간과해서 들으시란 얘기예요. 가령 예를 들면 어떤 독해 문제를 풀 때는 그 단락이 어떻게 생겼는지, 즉 이 사람이 무슨 말 하려고 하는지를 앞에 2줄만 읽으면 왜 처음에 저런 얘기하지? 그거를 소통하는 방법을 제가 2개월 연습시켜요. 앞에 2-3줄만. 왜 그런 얘기, 그게 단락 전개 방식이거든요. 수학으로 따지면 공식이라고.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여러분이 수능도 지금까지 풀어보면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랬으니까 어느 정도는 됐을 거라는 판단에 이 얘기를 드립니다. 아무튼 독해는 글 쓴 사람과 읽는 여러분하고의 대화, 의사소통이라는 거. 그럼 독해 문제에는 뭐가 있느냐? 주제 제목, 요지 찾기가 있고요. 빈칸 한 송이 있고, 그러니까 글 쓴 사람과 읽는 여러분하고의 대화라고 그랬는데 그걸 시험으로 냈잖아. 그러면 글 쓴 사람이 내 대화의 전체 이야기는 뭘까요? 이런 거고, 내가 대화를 하다가 정말 중요한 거를 잠깐 말을 안 했어. 그럼 네가 한번 알아맞혀봐. 이런 게 나랑 생각이 통하는지. 그래, 통일성은 원래 해야 될 대화를 뒤집어 놓은 게 막 섞어놓고 찢어놓고 그걸 원래대로 맞춰봐요. 순서 맞추란 얘기예요. 즉 다시 말하면, 그래, 통일성은 논리적 흐름을 하나로 맞춰보란 얘기인데,
어색한 흐름 찾기. 그러니까 원래 해야 될 말들이 쭉 있는데 이상한 말 하나 중간에 쑥 집어넣은 거. 흐름하고 상관없는 거 찾으라는 얘기예요. 얘네들은 퍼즐 맞추기야, 퍼즐 맞추기. 그러니까 원래 퍼즐 맞추기 전에는 본래 그림이 있었을 거 아니야. 학교 다닐 때 어렸을 때 500짜리, 800짜리, 1000짜리 이런 퍼즐 맞추기 하지 않나? 그거 빵 이렇게 해서 흩어놓고서 맞추는 거잖아. 그거 하는 거. 그럼 원래 그림 맞춰봐 이런 거야. 예. 어색한 흐름 찾기, 주어진 문장 넣기, 순서 정하기 이런 게 글의 통일성이고요. 마지막으로는 글의 세부사항 묻기, 즉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 찾아라, 일치하지 않는 것 찾아라. 이게 제일 쉬운데 가장 오래 걸려요. 이건 결국 해석 능력을 묻는다라고 보면 되는데, 아무튼 이렇게 이제 돼 있고요. 여기에 가끔 이제 점수 주려고 뭐 글의 세부 사항에 해당하는 뭐 이 글의 분위기는, 필자의 심경은, 밑줄 친 말을 왜 했을까, 이런 아주 세부적인 걸, 그런데 그런 걸 어쩌다 한두 번 나오고요. 거의 안 나올 때가 많아요. 자, 그럼 오늘은 주제 제목 요지 찾기부터 해봅시다. 어떻게 풀 거냐 이거지. 대개는 문제를 내는 사람들이 이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한다고. 그게 함정이야. 지문이 있고 모든 독해 문제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쵸? 저 다 지문과 1, 2, 3, 4로 돼 있는데, 특히 주제 제목 요지 찾기는 얘부터 보는 거예요. 1, 2, 3, 4를 먼저 보는 거라고. 왜 그런 거냐면 출제자의 심리가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얘기예요. 출제자 왜? 지문을 자기가 설정을 해놓고 나서 주제 제목 요지를 염두에 두고서 글을 쓰든지 발췌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제목, 주제, 요지를 답으로 선정을 해야 돼. 그럼 여기서 답을 선정을 할 때 주관식이었다면 답은 알아서 하나만 쓰면 되는데 객관식의 맹점이라고. 왜? 나머지 선택지를 정답하고 어떻게 맞춰서 쓰느냐 때문에 이 사람은 심리 상태가 여기 고스란히 드러난다는 얘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주제 제목 요지 찾아라 그러면 (1, 2, 3, 4) 선택지를 먼저 보는 거예요. 선택지를. 근데 보는 게 아니라 분석해야 돼요. 제가 말하는 독해는 어휘가 중요하다는 얘기는 바로 이 선택지 보는 능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택지가 한국말로 돼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고맙죠. 그러니까 선택지가 한국말로 돼 있으면 본문은 뎁다 어려울 거라고. 이게 출제자가 노리는 거예요. 선택지가 영어로 돼 있으면 본문은 평이하다고요. 결론은, 야, 웬일로 독해가 잘 돼, 막. 1, 2, 3, 4 봤더니 하나도 몰라. 영어로 돼 있는데 여기 있는 말 그대로 갖다 쓰면 고마운데 여기 있는 애들이 만만치 않은 단어들로다가 도배를 해놨다고. 결국 출제자는 이 글 전체의 핵심 내용만 묻고 싶은 게 아니라 어휘력까지도 측정하고 싶은 거라고. 니네가 평소에 영어를 얼마나 공부했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어느 정도 영어가 좀 돼 있고 어휘가 빵빵하잖아. 그러면 1, 2, 3, 4 딱 보는 순간 얘 답일 것 같다라고 생각 드는 게 있어. 왜? 이 1, 2, 3, 4 설정해 놓은 것들 중에 어떤 애들은 어휘론에도 충분한 단어들이 있거든. 주제제목 요지 찾기에 와 있지 않아도 딴 데 가면은 그 단어는 어휘로만
물어볼 수 있는 어휘들도 있다고요. 그래서 평소에 내가 어휘 공부 그렇게 하는 거라고. 그래서 어휘가 되면 20문제 중에 16문제는 그냥 풀 수 있는 거라고. 아무튼 선택지 1, 2, 3, 4를 먼저 분석할 때 어떤 건 아닐 때도 있는데 드러날 때가 있어요. 즉 다시 말하면 플러스 마이너스를 표시할 줄 알아야 돼요. 1, 2, 3, 4를.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는 긍정어감, 부정어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긍정어감, 부정어감 드러나지 않는 애들도 있고 드러나면 고마운 게 뭐냐면 1, 2, 3, 4 딱 봤더니 3개는 긍정어감이고 하나만 부정어감이야. 그러면 왕따가 답이에요. 왜 그런지 알아요? 문제 출제 원칙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답 하나를 설정해놨어. 근데 긍정, 부정이 확 드러나는 정답이면 예를 들면 본문이 안 좋게 가. 그럼 주제, 제목, 요지도 안 좋은 거라고. 그럼 출제 오류를 없애기 위해서는 선택지의 반대 성향을 쓰려고 한다고. 왜냐면 비슷하게 잘못 써놨다가는 정답이 2, 3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려고 정답 설정해 놓은 상태에서 반대를 써놓으려는 게 출제자의 심리 상태라고. 그 다음에 선택지 중에 어떤 단어가 (1, 2, 3, 4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말이 보여. 여기서 공통으로 들어가는 말은 철자나 이런 게 똑같은 것도 공통으로 들어가는 말이지만 동의어도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동의어를 공부하는 거예요. 평소에. 반대말도 공부하는 거고. 그러면 얘는 정답될 가능성이 되게 높고요. 그 다음에 선택지 1, 2, 3, 4 중에서 어떤 정반대말을 이루고 있는 두 어구가 마주보고 있으면 걔네들이 정답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이게 출제자의 심리라고요. 다음 주제, 제목, 요지를 설정을 해놓고 선택지를 쓴 상태에서 주제, 제목, 요지를 설정하는 거와 위배되는 말들을 써요. 그건 자기도 모르게 습관이 들어서 그런 거예요. 출제자가. 즉 다시 말하면 주제, 제목, 요지는 적절해야 되고 보편, 타당해야 된다는 원칙에서 벗어나는 말들이 있어요. 이걸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극단적 표현이라고 합니다. 선택지에 극단적인 표현이 들어가 있으면 걔는 정답될 가능성이 없어요. 주제, 제목, 요지가 안 되는 거라고. 또 하나, 이게 어디다 써먹을 거냐면 이 극단적 표현은요,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본문에 있는 건 상관이 없는데 선택지에 지금부터 제가 소개해주는 극단적인 표현이 나오면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도 않는 거고 주제, 제목, 요지 설정할 때도 빼버리라고. 1, 2, 3, 4에 있는 거예요. only, merely, simply. 오직, 단지, 뭐뭐뿐인 이런 말. all, every, 모든 뭐뭐가 한다. 어떤 뭐뭐도 안 한다.
always, invariably, 항상 뭐뭐한다. 이런 거 다 극단적 표현이라는 거예요. constantly, steadily, 끊임없이 꾸준히 뭐뭐 한다 이런 거예요. 뭐 어떤 통계가 정확히 일치한다 이런 말, 이런 건 다 극단적인 표현이에요. 얘네들은 주제, 제목, 요지가 안 됩니다. 선택지 이런 거 들어가 있으면 100%는 아닌데 그거 잘 따져보긴 해야 되는데 90% 이상은 주제, 제목, 요지 설정할 때 선택지 쟤네들은 일단 제외시켜 놓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주제, 제목, 요지 찾아라 시험 문제 나오면 일단 1, 2, 3, 4를 분석을 먼저 잘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제가 이제 독해반 들어가면 항상 하는 얘기인데 글 서두에 목숨 걸어라요. 글 서두를 어떻게 썼느냐에 따라서 그 독해 지문 방향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도 2개월에 걸쳐서 글 서두 보는 방법만 얘기해주고 싶지만 그러기에 우리는 해야 될 게 너무 많다는 거지. 문법도 해야 되고 어휘도 해야 되고. 근데 이제 벌써 다 지나왔어. 어휘 할 만큼 다 했어. 동사, 형용사 이런 거 프린트로도. 글 서두를 최대한 자세히 봐야 됩니다. 왜 썼을까 이런 거. 항상 글을 읽으면서 처음 한두 줄을 읽고 이 사람 이거 왜 썼을까? 그 왜 썼을까의 물음이 나오는 데가 정답이에요. 왜 썼을까? 이 사람이 이 글을 왜 썼을까? 처음 두 줄을. 그거에 대한 대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물어보라고. 그래서요? 왜요? 어쩌라고요? 이런 거예요. 그런데 원래 영어는 결론부터 말하기를 좋아하는 언어입니다. 동양식 언어 표현과 다르게 동양 언어는 말을 뱅뱅뱅 돌려서 맨 마지막 가서 이야기를 핵심을 얘기해주는 특징이 있는데 영어는 단도직입적인 언어예요. 가령 예를 들면 가정통신문을 보래. 그럼 우리나라는 뭐 처음에 한 3분의 2는 다 계절이 돼요. 뭐 중추 쥐절에 뭐 간에 두루 평안하신지요. 뭐 자녀 교육이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어쩌고저쩌고 할 얘기 아직도 안 나왔어. 뭐 그러다 맨 마지막 가서 거의 한 3분의 1 남겨놓고 보충섭 인상한다는 얘기를 이제 거기서 꺼내요. 그래서 더 할게 안 할게 OX 뭐 절치선 해와야 되고. 영어권 처음 시작하자마자 보충수업비 30% 인상합니다. 그러고 왜 인상하는지 조목조목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영어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시험을 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어가 어느 순간 답을 빨리 주지 않으려고 얘네도 한국말처럼 뱅뱅 돌리기 시작해서. 그런데 영어적 특징을 갖고 있잖아. 그러니까 시험을 내는 사람들이 지문을 자기가 직접 써서 내는 사람은 많이 없어요. 다 원전이 있어서 발췌를 하고 살짝 비트는 것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영어적 특징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글 서두는 주제문이든 아니든. 그리고 제가 요번에 추석 연휴 특강에도 들은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추석 연휴 특강에도 8시간 잠깐 독해 특강을 해줬지만 그때도 어떻게 처음을 보고 단락 전개가 어떻게 되는지 제가 노하우를 다 알려줬어요. 아무튼 글 서두에는 주제문이든 아니든 중심 소재 핵심어를 준다고. 이 핵심어가 그래서 1, 2, 3, 4를 먼저 본 거예요. 여기 들어가 있는 애 찾는 게. 왜? 분석을 끝냈는데 글 서두 읽는 순간 1, 2, 3, 4 이게 있는데 단.
똑같은 말 쓰면 고맙지. 단어를 바꿔치겠을 거란 얘기야. 그래서 어휘가 동의연합 이런 반대말 같은 걸 빵빵하게 잘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되느냐. 여기서 글 서두라 하면 딱 한 문장이 아니라 관련이 되면 두세 번째 문장까지도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글 후반부를 보는데 여기 보세요. 글 서두 보고 거기서 끝나. 원래는 왜 그런지 알아요? 서두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후반부는 어떻게 써 있느냐는 거의 수학 공식처럼 정해져 있는 거거든. 일단 그건 지문 보면서 보이는 대로 몇 개만 얘기하고요. 여기서는 그 얘기를 다 못합니다. 서두와 후반부가 어떻게 생겼느냐는 단락 전개 방식인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해할까봐 2달을 한다고 그거를 4시간씩 2달을 연습을 시켜야 이게 나오는데 여러분은 그래도 뭔가 종합반 특징상 그래도 풀어보는 연습은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수요일날 특히 금요일은 문법을 나가고 글 후반부를 보는데 서두 보고 이제 후반부를 본다 그래서 그냥 아무렇게나 막 보는 게 아니라 서두를 어떻게 썼느냐를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때 서두에서 후반부로 가다 보면 안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도 있어요. 뭐냐? 중간에 뒤집어졌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안 뒤집어졌으면 상관이 없는데 뒤집어졌으면 상당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뒤집어지면 이 뒤집어진 그 뒤에 요지를 설정한 거 아니면 처음 아니면 끝에서 거의 여러분이 주제를 설정하는 연습을 하시면 돼요. 그럼 어떻게 뒤집을 거냐? 뭐 여러분도 많이 아는 게 그거죠. However, but, yet, still. 그러나요, 그러나. Instead, rather. Instead는 대신에란 뜻이고요. rather는 오히려란 뜻인데 왜 여기다 써놨냐면 얘네는요. 멀리서 뒤집지 않고요. 앞에 서너 줄 지나고 나서 이런 게 보여요. 그럼 앞에는 어떤 게 되냐. 이 공식에 나중에 얘네를 집어넣을 줄도 알아야 돼요. 그 왜 빈칸 집어넣으라 할 때 연결어 집어넣는 거 있죠. however나 이런 거 집어넣는 거. 그때 instead나 rather는 공식이 있어요. 앞에 부정문요입니다. 주어는 동사하지 않는다. 대신에 이거 한다. 오히려 이런 거 한다. 이런 거예요. On the contrary, 이와는 정반대로 Nevertheless, nonetheless, in spite of that. 그럼에도 불구하고.
This is not true. This is false. 이거는 사실이 아니야. 이거 거짓된 거야, 허위야. 또는 뭐 It is wrong. 그거 잘못된 거야, 이런 거. 그 다음에 의문문. 잘 들으세요, 이거. 중간에 의문문이 하나만 있어야 돼요, 하나. 2개 이상, 3개 있으면 그건 또 별로 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글을 읽다가요, 의문문이 몰쳐서 2-3개 나오면 대충 읽고 넘어가라고. 공무원 영어 시험에서 가장 관건이 뭐야? 시간이잖아. 세워라 내워라 풀 것 같으면 뭐 다 맞아요. 영어 7-8개월 하면 공무원 9급 시험의 난이도는 5-60분 주고 풀어라. 그러면 독해는 거의 90% 이상 맞을 수 있어요. 왜냐면 그렇게 지문이 막 복잡하고 힘든 건 아니라고. 문제는 시간 싸움 때문에 쫓기다 보니까 아는 것도 못 맞추게 되는 거라고. 그거를 없애야 된다고. 그런 걸 이제 평소에 연습을 하시는데, 의문문이 처음에 있든 중간에 있든 3개, 4개를 모아서 물어보면 이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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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도 안 중요해. 그거 안 중요해도 그 물음 끝나는 데가 중요한 거라고. 그러면 한 3분의 1은 시간을 줄인 거라고. 뭐 또 그런 것도 있잖아요. 뭐 어떤 사람 이름 해놓고 콤마 찍어놓고 후 그 사람이 이제 설명해. 이력서예요. 그것도 안 중요해. 근데 되게 길어. 그것도 한 그 사람 뭐 대학에서 뭐 하고 뭐 어디 살고 출신 그거 막 2-3줄로 써낸다고. 그런 것도 빨리 건너뛰라고. 그 사람이 이력서는 하나도 안 중요하고 그 사람이 이 글에서 뭘 하려고 하는지 동사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거기 부연 설명하고 이런 콤마 찍어놓은 데는 그냥 건너뛰고 읽는 거라고. 그걸 우리 이제 독해에서 제가 말하는 메이저 마이너야. 주된 것만 골라서 읽을 줄 알아야 된다고. 마이너는 그냥 후투 대충 건너뛰어도 된다고. 그것이 되려면 어휘도 돼야 되고 상당한 시간이 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그럼 만약 서두 한 2-3줄 보고 끝에 2-3줄 봤어. 가운데 안 읽었지? 읽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말한 메이저 마이너라고. 그래서 만약 뒤집어졌으면 뒤집어진 뒤에를 꼼꼼하게 살펴야 되는 거고, 안 뒤집어졌으면 서두와 후반부를 보고 나머지 그러면 나머지 읽다 보면 여기서 1, 2, 3, 4 설정이 거의 끝났을 거라고. 그럼 나머지 왜 읽어? 확인하는 건. 안 읽어도 상관없어. 자신 있으면. 근데 나머지는 그럼 메이저 마이너 나머지는 마이너잖아요. 그래서 나머지 빨리 읽으면서 선택지 확인하면 주제, 제목, 요지 풀리는 거라고. 자, 이제 풀어볼까요? 올해 2020년에 나온 거는 제가 여러분한테 맡기고 안 풀겠습니다. 176쪽 일단 펴보세요. 파란색 교재. 자, 이제 주제, 제목, 요지만 모아서 풀 건데 177쪽 보면 이 글의 주제는 이렇게 돼 있지. 근데 내가 까만색으로 밑줄 쳐서 시커멓게 해놓은 거 있지. 거기가 주제문이거든요. 그럼 그거 보면 답 나오는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이거는 안 풀어준다고. 그럼 2019년 작년도 걸 한번 풀어볼까요? 제가 2020년 거는 밑에 해설을 좀 노하우까지 다 해놨어요. 원래 저 책 쓸 때 강의 시간에 여러분한테만 들려주고 싶은 얘기는 책에 잘 안 써놓는데 2020년은 그렇게 써놨고요. 198쪽 펴보세요. 여러분 풀어보란 얘기 나머지는 제가 안 풀어줘도요. 198쪽은 작년도 6월 15일 지방직 문제지. 예? 주제, 제목, 요지만 해볼까요?
200페이지 펴보세요.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거. 자, 항상 1, 2, 3, 4 뭐라 그랬죠? 1번 가르치는 사람으로서의 기자. 2번 기자와 그냥 여러분 수준으로 할게. improvisation. 아이씨 뭐요? 이런 거지. 그럼 답될 가능성이 높을 거라고. 왜? 어휘까지 묻는 거니까. 3번 정치에 있어서의 과학기술. 4번 저널리즘과 과학기술의 분야들. 그러면 딱 두 덩어리도 아니지. 1, 2번하고 3, 4번이 묶이지. 과연 기자 얘기할 건지 과학기술 얘기할 건지. 첫 문장. As the digital revolution. 과학기술 얘기 같은데? 디지털 레볼루션이 전국에 걸쳐 뉴스룸을 업앤드 하면서 Here's my advice. 형광펜. 그거만 해석하면 이거는 해석할 줄 알지. 이 사람 이거 왜 쓴겨? 어드바이스 해주려는 거지. 여러분 말로는 꿀팁 주는 게 팁이 조언이거든요. 주제 설정을 하긴 했는데 누구한테 하느냐? 한두 명도 아니요. 모든 기자들한테 내가 꿀팁 줄게. 1번 아니면 2번이에요. 그러면 과연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기자 얘기하고 싶은 건지 기자랑 임프로비세이션을 얘기하고 싶은 건지. 그런데 나랑 어휘한 사람들은 임프로비세이션은 지난주에도 했고요. 매주 나오는데. 그리고 하나만 더 읽어볼까? 나 두 번째 줄 25년 이상 기자 해왔어. 그래 왕선배요 내가. 아니요 글을 편하게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조언할 만하다 이거지. 끝으로 갑니다. 맨 마지막 줄로 간다고. 이 길은 걸 I am 잠깐만 왜 그러냐면 여기 지울게요. 이거 머릿속에 있어야 돼. 본문을 내가 분석을 해야 되니까. 내가 처음에 어떻게 썼느냐를 보고 확인을 하란 얘기는, 야 내가 막 조언해 줄 게 있어. 왜? 나 기자 25년간 했거든. 그러면 여긴 안 봐도 비디오야. 25년간 기자 한 얘기 하는 거라고. 뻔한 거지 뭐. 그럼 이제 결론을 뭐라고 그러는지 볼까요? 이런 거지. I'm just increasing. 나는 점점 더 지금도 기자 일을 하고 있어. Without a script. 대본 같은 거 준비 안 하고. Without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improvisation에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임이 무슨 뜻을 갖고 있어? not. not은 without 아니야? 답 2번이에요. 임기응변이요. 준비 안 하고 하는 거 improvisation. 그러니까 어휘를 모르면 할 수 없는 게 이거는. 왜? 본문에는 improvisation은 한 글자도 안 나오거든. 이게 출제자의 심리 상태로. 그러니까 이 긴 걸 지금 제가 설명을 하니까 좀 시간이 걸린 거지 실제 시험 볼 때는 25초도 안 걸리는 거라고 딱. 그래서 내가 한 문제당 1분 10초를 넘지 마세요 그랬어. 그럼 여기서 시간 줄였으니까 이런 데서 시간을 더 투자하는 거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전체. 그래서 평균 1분 10초로 가는 거라고. 기자와 임기응변 이런 거라고. 준비 안 하고 하는 거. 여기 어휘로도 시험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자 이제 제가 어휘를 그냥 야 뭔 뜻이야 이렇게? 아니면 한문처럼 뜻이 있어? 디스 무슨 뜻이야? 프로는 낫은? 임은? 그러면 앞에 미리 보고 하는 거야 안 보고 하는 거야? 이게 즉흥적으로 하다 이런 거라고. 시험에 나온 게 음악으로 따지면 바로 현장에서
사람들한테 귀로만 듣게끔 악보 없이 연주를 해주는 거예요. 연주 귀로 이런 거라고. 그래서 이게 기출문제라고 이렇게 나온 거라고. Fly by ear. 하나 더 해줘보면 extemporize. 이 템포가 타임이거든요. 타임, 그 순간에 X 바깥쪽으로 꺼내서 해주는 거라고. 쉬운 말로는 이거죠. 저기 배우들이 대본에 없는 거 즉흥적으로 대사 치는 거, 애드립 한다는 걸. 자, 그럼 얘는 또 어떻게 났느냐? ed 붙여서 형용사로 혐에 나온 거예요. 즉흥적인. 단어는 철자가 아니라 소리라고 했는데 얘를 읽어보면 impro요. impromptu. 이거 나왔을 때 쉬운 단어들이 뭐냐면 시험에 나온 거 다 선택지에 리허설 안 했다 이거지. unrehearsed. 리허설 안 했고 미리 준비 안 했고 이런 거야. unrehearsed, unprepared 이렇게 되는 거야. 또 시험에 나온 애가 offend. 즉흥적인. 자, 209쪽으로 갑니다. (2019년 6월 15일) 서울시 문제. 1번 Securing the copyright. 2번 Information goods를 프라이싱하기. 3번 3번에 Information 동그라미. 2번에 Information 동그라미. 공통으로 들어간 말. 그런데 2번은 Information goods까지 간 거고 3번은 그냥 information만 얘기한 거야. intellectual property로서의 information. 저 지금 한국말로 한마디 안 했어요. 4번 the cost. the cost 빨간색으로 삼각형. 2번에 price 삼각형. 답 나왔네. 공통으로 들어가는 말이 겹쳐 있으면 답이라고. 몇 번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2번이 답 될 가능성이 높은 게 그럼 이 글의 중심 소재는 인포메이션 구스가 되고 그걸 프라이스 하기 이런 거라고. 정말인가 이제 머릿속에 그걸 집어넣은 상태에서 읽어보러 가는겨. 이카노미스트 오문화. 나는 가방끈이 짧아 이런 거야. 글 쓰는 사람이 야 나는 가방끈이 짧거든. 그러니까 아마 읽는 너네들은 내가 경제학자들 얘기해 줄 테니까 믿고 보라고 이런겨. 왜냐면 필자가 경제학자도 아니면서 경제학 얘기하고 그러면 믿겠어? 그러니까 야 경제학자들이 하는 말로 보면 인포메이션 굿을 프로덕션 하는 게 인포메이션 굿 동그라미. 중심 소재 나왔네. 고맙지만 이런 건 빵점 맞지 말라고 시험 문제 줬다고 보면 돼. 야 인포메이션 굿을 생산하는 데는 하이 높은 픽스드 막 비용 얘기하는 것 같아. 고정 비용 수반하지만 낮은 한계 비용이 수반되어지는 거라고. 아이, 우리가 어떻게 알아? 경제학들 얘기인데. 끝으로 갑시다. 밑에서 세 번째 줄 오른쪽에 you must 형광펜. 자, 배운 사람들 한번 얘기해봐. 주제는 어떻다? 강하다. 주제는 강한 거라고. must니 should, ought to have to, necessary, important, essential 이런 말 쓰면 굉장히 강한 거라고. 끝난 겨. 그래서 아예 썼네. 여러분의 인포메이션 구스를 프라이스 해야만 합니다. 이런 거 가격 책정해 보시라고 이런 거요. 그냥 답은 끝난 겁니다. 자, 나머지 이제 옛날에 나왔던 주제제목 요지 찾기를 한번 풀어볼까요?
이거 싹 지울 테니까 머릿속에 잘 담고 있으세요. 자, 가장 많은 유형 중에 하나를 한번 여러분한테도 단락 전개 방식을 줘볼까요? 이렇게 지문이 있습니다. 지문이 있는데 읽자마자 처음으로 읽어봤더니 아직 제목은 얘기 안 해서 어떤 구조인지 좀 이따 얘기해 줄게요. 주어가 너나 나 뭐 제3자 누군가 특정한 사람을 등장시키는 게 아니라 그냥 누구나 다 우리들 많은 사람들 이런 일반인을 주어로 써먹어요. Many people, they, we 이렇게. 그러고 think, suppose, believe, say 이렇게 써. 일반인들이 뭐뭐라 생각해, 믿어, 말해. 이거 해석할 때 그냥 뭐뭐라고들 한다 이렇게 하면 돼요. 얘랑 같은 표현은 또 뭐가 있냐면 이거 다 안 써도 되지. 그냥 PP라고 해도 되지. It is thought, supposed, believed, said that 이렇게 하면 돼요. 뭐뭐라고들 한다 이런 거.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 얘기 써 안 써? 계속 써나가야 되지. 근데 필자는 글 쓰는 사람은 남들 얘기하려는 게 내 얘기하려는 내 얘기하려라 해야지. 그러면 어느 정도 이거 진행시키다가 헤헤이 이거 안 써도 되지. 뒤집기. 아까 뒤집는 거 해줬잖아요. 뒤집기의 가장 보편적인 유형이 얘네들인데 이걸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 일반인들의 생각을 까겠다 이거지. 내가 일반인들의 생각 올려놓고 뒤집어 버릴까. 유식한 말로는 논쟁 방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일반인들의 생각을 까겠다. 그걸 통념 비판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뒤집기의 가장 보편적인 유형이에요. 그러고 즉 여기에 통념, 즉 일반인들의 견해, 주장, 생각 이런 것 또는 기존, 이론, 학설, 과거 에피소드 등등 이런 것들을 통념이라고 하는 이걸 이제 뒤집으려고 저런 걸 써놓는 거예요. 그러면 통념이 얘네들만 있느냐? 뭐 어떻게도 나오냐면 뭐 예를 들어서 해볼까? A common belief is 흔히 믿는 바에 따르면 그러면 꼭 정해져서 요게 나온다는 얘기야. 이런 내용만 담고 있으면 돼? 결론. common 이런 말 들어가면 된다는 얘기야. 흔히 믿기를 이렇게 해석하면 돼. 흔히 믿기를. 뭐 또는 We often hear 뭐뭐. 우리는 뭐뭐라는 얘기를 종종 자주 듣는다. 이것도 딱 정해진 건 아니에요. 뭐만 들어가면 돼? 오픈 같은 거 들어가면 된다고.
이게 한꺼번에 다 나오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나올 때도 있고, 이렇게 나올 때도 있고, 이렇게 나올 때도 있고. 트래디셔널, 컨벤셔널, 옛부터 있었던 이런 거예요. 기존의 전통적인, 관습적인, 인습적이니까 옛부터 있었던 이런 거라고. 이런 얘기가 써있다는 얘기는 뒤집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The dominant view. 지배적인 견해는 뭐 이런 거. 하나만 더 해볼까? 여기 밑에다 쓸게. 얘만, 이런 게 얘야, 얘. 오랫동안 주장해왔다.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다 통념이란 얘기예요. 그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글을 읽는 사람들이 어떤 오해를 하냐면 이게 주제인 줄 알아. 이걸 뒤집겠다는 얘기인데 단락을 보는 눈이 어느 정도 이제 수준이 이만큼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뒤집는 데까지 안 가도 돼. 왜? 어차피 뒤집어도 말하고자 하는 중심 소재는 여기에도 있는 거라고. 서로 견해만 다를 뿐이지. 그러면 이 사람들하고 반대 견해가 주제가 되는 거라고. 뒤집는 데까지 안 봐도 그 정도 수준까지 올라오는데 여러분 확인까지 해야죠. 그 뒤집고 끝내는 거라고 그렇게. 그 다음에 승질이 급한 출제자가 있어요. 어떤 급한 출제자가 있냐면 여기다 해볼까? 이 정도면 될 것 같은데. 아예 이제 처음에다가 주어. 시작하자마자 아휴 나 승질이 급하거든. 그냥 빨리 읽고 답하고 말어 이런 거야. while, though, although 시작하자마자 얘로 시작해. 비록 A이긴 하지만 B다. 또는 의문사 뭔지 알죠? No matter what, whatever. No matter when, whenever. No matter where, wherever.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 콤마 찍어놓고 하면 똑같이 해석하는 거예요. 비록 A라 할지라도 B다. 이런 게.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썼다고. 뭐, 순서는. 시작하자마자 A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B 이거 시작하자마자 여기라고 바로 앞에 한 두세 줄에서 끝난 거라고. A라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B다야. 이런 것들이 나오면 상황 종료입니다. 거의. B가 글의 요지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여기 보세요. 글을 읽었는데 처음 읽자마자 과거 이야기들. 과거가 과거로 끝나면 상관이 없는데요. 과거로 읽다가 후반부 봤더니 원래 이거 뭐 보면 과거인지 현재인지 알 수 있어요? 동사 보면 알 수 있지. 그러면 과거에서 현재로 바뀌는 대목이 있을 거라고. 그럼 당연히 썼어야 될 연결어인데 출제자들이 빼놓고 씁니다. 걔가 누구일 것 같아요? 써주면 고마운데 안 써도 이거는 분명히 뒤집는 거라고. 과거에서 현재로 온다는 얘기는. 그러면 현재가 요지에 해당하는 거예요. 모든 단락 전개 방식을 얘기해 줬으면 좋겠지만 일단 요 정도로만 가보고요. 자, 요런 걸로 돼 있는 독해만 한번 기출문제 위주로 해볼까요? 255쪽. 2018년 지방직 30번이라고 돼 있는 거. 다음 글의 요지는요. 1번. 야, 스폰서십이 성공적 캐리어에 필요해. 아, 이 글의 중심 소재는 스폰서십인가 봐. 2번. 굿 네트워크. 좋은 인맥을 빌딩, 쌓아 가는 건 네가 accomplishment, 성공을 하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라고. 넌 성공을 해야만 인맥이 쌓이는 거라고. 얘는 성공이 먼저, 그러면 인맥 쌓기가 따라오면 이런 거라고. 3번. 영향력 있는 인맥은 여러분이 성공하는데 전제 조건이라고. 얘는 인맥을 쌓아야 성공한다는 얘기야. 2번 아니면 3번이 답입니다. 정반대 성향이라고. 4번은 쳐다볼 필요도 없다고. My student often believe that 형광펜. 이게 통념이야. 그러면 내 제자 녀석들은 종종 뭐라고 믿느냐면 이렇게 믿어. 그러면 글 쓴 사람은 제자들 얘기요? 뒤집으려는 거? 그런데 뒤집는 데까지 안 가도 된다고. 그거 반대의 성향이 정답이라고. 그러면 얘네들 뭐라는지 볼까? 만일 대의, 제자 녀석들이 단순히 그저 더 중요한 사람들을 만나면 그들이 하는 일이 좋아질 거라고 믿어. but 형광펜. 그렇단 얘기야? 반대로 가란 얘기야? 그러면 중요한 사람을 먼저 만나야 돼? 너부터 성공해야 돼? 몇 번? 2번. 이렇게 푸는 거야. 그리고 뒤에 읽어보면 그 얘기를 해준다고. 하나 더 읽어볼까요? 하지만 remarkably 완전 어려운 거라고 막 그 사람들하고 관계 맺기가, 만일 네가 이미 put something, 뭔가를 소중한, 즉 이뤄놓은 거를 세상에 내놓을 게 없다면 그 사람들하고 관계 맺는 건 불가능한 거라고. 세상에 내놓을 게 있어야만 관계를 맺지. 걔네들이 니네 만나줄 것 같아 이런 거지. 답은 이렇게 푸는 거야. 2번. 이걸 통념 비판 방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29번. 2017년 3월 경찰직 문제. 아유 고맙다. 이거 문제 되게 고맙지 왜? 한국말로 돼 있잖아. 1, 2, 3, 4가. 그럼 뭐 되게 고마운 게. Teaching is supposed to. 자, is supposed to 형광펜. 뭐뭐라고들 한다. 이게 바뀐겨. 수동태로 가서. 그러면 통념이지. 그럼 이거 그대로가 뒤집어? 당연히 뒤집을 거야. 자, teaching. 가르치는 건 professional activity. 전문적인 활동이라고들 해. 3번 탈락. 3번 탈락이라고. 뒤집을 건데. 그러면 정말 뒤집었나요? 중간에 뒤집어지나 볼까요? however 형광펜 6번째 줄. 이런 거 눈에 보이게 해놨어. 콤마 빵 찍어서. 맨 끝으로 갑니다. 밑에 3번째 줄. all of us. 우리들 모두는 말이다. from A to B. A에서 B까지. 누구에서부터 누구까지?
가장 어린 아이들에서부터 우리 문화권의 나이가 지긋하신 분들, 어르신들에 이르기까지 다 슈드 형광펜, 세이죠. 아까 머스트 해야만 한다 이런 거라고. 주제는 강하라고. 깨달아야만 한다. 우리 자신의 잠재력 교사로서 누구나 다 교사가 된다 이거요. 답은 2번. 감사합니다지 뭐. 2번이 답되는 이유 모르겠어요? 이렇게 푸는 거라고. 그런데 나랑 하면 된다고. 혼자 하면 끙끙거리. 그래서 연습도 하고 필요한 거라고. 어휘도 쌓아야 되고 할 게 좀 있는 거지. 근데 오늘은 제가 다 그런데 제가 해석하거나 단어를 볼 때 제 수준으로 안 하잖아. 모르면 그냥 읽어버리라고. 근데 알면 굉장히 쉬운 거라고. 253쪽 28번 과거에는 범죄에 대한 처벌이 너무 가혹했다. 현대의 범죄는 점점 증가하고 있다. 범죄 발생의 주 요인은 사회 여건이다. 오히려 선진국일수록 범죄 발생이 빈번하다. 크리미널 원스 형광펜 과거입니다. 그러면 현재 나올게요. 두 번째 줄 오른쪽에 모던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현대의 그거 봐. 멀리 가지도 않았어. 여러분 당연히 있어야 될 연결어인데 뺐다고. 칠판 맨 오른쪽에 내가 해놨는데 모던 앞에 집어넣을 연결어를 굳이 집어넣어야 한다면 뭐 집어넣으면 돼? however요. 거기가 주제문. 그럼 거기만 해석해 볼까요? 두 번째 쪽 오른쪽 모던 크리미널리스트 현대의 범죄학자들은 리가드 여긴다. 사회 자체가 주로 responsible for 책임이 있다는 거지 범죄에 대해서. 답 몇 번? 3번이에요. 사회가 범죄에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옆에 252쪽 27번 경찰직 다음 글의 요지는 1번 fat 지방 얘기인가 봐. 가슴 아파. 살찌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 지방은 나쁜 이미지를 받을 만해. 왜? 지방이 하는 역할 때문에 그렇지. 2번 지방은 에너지를 저장한다고 더 효율적으로 뭐보다 프로틴이나 카보하이드레이트 뭔지 몰라도 지방하고 상대되는 게 아마 단백질 아니에요? 뭐 탄수화물이겠지. 그러면 시루했으니까 아마 탄수화물일 거고 프로틴은 단백질 많이 들어본 것 같고 걔네들보다 지방이 에너지를 더 효율적으로 저장한대요. 3번 지방은 컨테인 포함하고 있대. 산 어떤 산? 도움이 되는 비타민을 absorption 흡수하는데. 4번 지방은 체내에서 중요한 역할 기능을 담당한다고. while 형광펜 끝났어. 그냥 주제 나올게요. 근데 while 있는 데는 안 중요한 거예요. 뒤에 콤마 찍어놓고 뒤에 주어 동사 주절이 중요한 거예요. 비록 지방이 최근에 와서 acquire 얻어가고는 있지만 나쁜 이미지를. 그럼 나쁜 이미지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1. should not 형광펜 세죠? 뭐뭐 하면 안 된다. 누구라도 잊으면 안 된다. 얼마나 에센셜 중요한지. 에센셜을 뭘로 대체했어? 1, 2, 3, 4 중에? important. 대의는 지방이고. 답 몇 번? 4번. 그 얘기 이제 풀어나갈게요. 지방이 뭐 하는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락 전개 방식만 잘 알면 글을 어떻게 썼는지 짧은 시간 안에 정확히 선택지와 더불어서 공부하게 되는 거라고. 또 심심하잖아. 어이 한번 해볼까? 아재 개그 해도 돼? 어이없네. 뭐 어이가. 아이고. 제가 칠품사 나갈 때 형용사 나간 적 있지? 한 것 같기도. 아무튼 그냥
essential 얘랑 같은 말 처음에 나온 애가 integral 필수적인 건 중요한 거하고도 동의어 되는 거예요. 기출문제 해볼게요. 다. 자, 단어에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 제가 이거 다 기출문제예요. 이거 기출문제라고. 중요한 애 뜻을 갖고 있는 혐에 나온 애들이 얘네다. 근데 제가 써놓은 거 잘 보세요. 단어는 내가 공통된 소리와 특징을 갖고 있다 그랬는데 혐에 나온 애들만 봐도 이렇고 안 나온 애도 이렇고 얼로 끝나는 애들이 많다고. 그 다음에 인테그럴 나왔을 때 정답은 키였고 주요한. 그리고 이렇게 진액끼리 나왔고. 아, 얘네들 나올 때 지금 내가 이렇게 정해준 애들 빼고는 거의 답은 임포턴트일 거예요. 동의어는. 이건 산이잖아. 파라는 옆이란 뜻이에요. 옆에 우리들 옆에 산처럼 우뚝 솟아 있으면 탁월한, 뛰어난, 매우 중요한 이런 뜻이에요. 이거 영화사 이름도 있는데 파라마운트 왜 별 땡땡땡땡땡 하면서 산 이렇게 해서 영화사 파라마운트 있다고. 문화생활 안 하니까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은 공무원 준비하느냐고 공부만 한 사람들이라 잘 영화라는 건 잘 모를 거라고. 난 요새 코로나 때문에 안 가서 그렇지. 전에는 막 일주일에 3편, 4편 봤어요. 그것도 제일 첫 번째 상영. 아무도 없을 때라서. 그 큰 영화관 거의 그래도 오는 사람 이때 그때. 나만 있는 혼자 보는 거 좋아하거든요. 원래. 왜냐면 뒤에서 빠시락거리면서 뭐 먹고 이런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영화 보러 가면. 이게 얘 나왔을 때는 그 다음에 꼭 필요한 애 뜻을 갖고 있는 애 또 혐에 나온 애가 여러분 이거는 수학용어 아니야? 적분이란 뜻도 되는데 인테그랄 0에서 1만 자꾸 오래돼서 까먹고. indispensable 얘도 혐에 나온 거 꼭 필요한. 자, 여러분 배운 것도 중요한 거 해볼까? important 얘도 AL로 끝나네. consequential critical도 비판적인 애 뜻도 있지만 중요한 애 뜻도 있는 거. 중대한. vital 이게 순간도 되지만 중요성도 돼. 모먼트는. 그래도 모멘터스 하면 여러분 이거 할 때 배운겨. 모먼트 내가 해준 거 혼동하기 쉬운 형용사 할 때 얘네가 다 중요한 애 뜻으로 쓰이는 거야. 이렇게. 자, 어휘 하나만 더 해보고 갈까? 혹시 또 나중에 직렬 상관없이 253쪽에 금방 했던 데인데 28번 문제 범죄 발생의 주요 요인은 사회 여건이다. 거기 예문에서 첫 줄
모던 앞에까지 내가 그냥 해석 잠깐 해볼까요? criminals, 범죄자들은 한때 consider 이렇게 여겨졌었지 후이야한 sinners, 죄인으로. 어떤 죄인이냐면 laws of God, 신이 만든 또는 인간이 만든 법을 against, 거슬려서 offend, 위반 한 범죄자로. 그들은 severely, 혹독하게 punished, 벌받았다고 자기들이 지은 범죄에 대해서 이런 거야. 그러면 거기 범죄자라는 말이 벌써 두 개나 나왔지. criminal하고 sinner. 여기서 온 건데, 근데 이게 약간 차이점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그것까지 따질 필요는 없어. 그냥 둘 다 죄인데, 크라임은 인간이 만든 법을 어기어서 지은 죄를, 범죄를 크라임이라고 하고, 이건 종교상의 죄예요. 종교상의 신이 만든 그런 규정 이런 거를 거슬리고 위반한 죄를 말하는, 그냥 우리는 다 죄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크리미널, 시너스 이렇게 돼 있고, 범죄자로 시험에 나온 애들 있지. 컬프릿, 컬프가 어원으로는 죄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때 정답으로 나온 애가 malefactor. 그럼 네 단어가 되는 거지. criminal, sinner, culprit, malefactor. 영어에 멜로 들어가면 뭐라 그랬어요? 나쁜 애 뜻이죠? 나쁜 짓 한 놈이요, 놈. 그거 기출문제라고. 제가 기출문제 위주로 하는 거예요. 얘 하려고 그런 건데, 원래. offend가 여기서는 위반하다예요. 컨츄라 뭘 나타내는 게? 반대. 반대를 나타내는 게 컨츄라. 컨츄라, 컨트롤, 카운터 이런 말 다 반대. 위반이니까 법에 대해서 반대로 가는 거예요. contraband. 그러니까 위반은 법으로 어떻게 하는 게 깨는 거지. 여러분도 아는 단어 깨다 해봐. 그런데 법 깨는 건 물건 깨듯이 물리적인 게 아니잖아. 그래서 발음이 살짝 바뀌어요. breach. 여러분 이 얘기 해줬나 내가? W, V, F. 얘가 브리치잖아. 이걸 프랑스 애들이 발음하는 거야. F로. 브리치, 브링지. 브리치, 브링지. 프랑스들 발음하는 거 브링지. 어떻게 브린지 이렇게 되는 거야. 같은 요것만 기억해도 돼. 뿌르르만 해도 돼. 이게 어원이 뿌링이 브레이크 뜻이에요. 쉬운 단어 violate. 위반은 이 짝에서 저 짝으로 급 넘어가는 게. 이 짝에서 저 짝을 나타내는 접도 뭐야? transgress. 자, 얘는요, 지켜야 되는 어떤 규정을 거슬린 거지. offend의 두 번째 뜻은 사람의 마음을 거슬리는 거. 화나게 하다. 화나게 하더라고.
화나게 하다. 여기 봐봐요. 이렇게만 해볼까 일단? 이거 그냥 spread, exacerbate, aggravate. 시험에 요 두 개 나온 건데 exacerbate하고 aggravate. 뭐 여기서 또 확장하긴 좋고 아무튼 얘네는 그래도 또 해. 악화시키다라는 뜻도 돼요. 사람의 마음을 악화시키면 화나게 하는 건데 이건 악화시키다라고 셌다. 그 다음에 이것도 기출 문제. 이렇게도 기출 문제. 얘가 왜 화나게 하다냐면 infuriate. fury가 분노예요. raise도 그냥 분노야, 명사로. 그럼 사람 마음속에 분노 집어넣으면 화나게 하는 거라고. 그럼 incense는 잠깐 설명해 줄게. 기출 문제인데 왜 화나게 하다. 얘가 발음이 sin인데 사람 마음속에 불 지르는 게 화나게 하는 거야. 그래서 불 지를 수 있는 용의 휘발유 비슷한 애가 신나야. 어원이 어원, 불 내게 하는 거라고. 그러면 이 신 들어가는 불하고 관련된 동화 속에 여자 주인공도 있어요. 신데렐라. 신데렐라가 불하고 뭔 상관이 있냐고? 걔 맨날 난로 청소하잖아요. 그래서 신데렐라의 뜻이 재무드나 이런 뜻이에요. 쟤는 불을 떼야 되는 거거든요. 아무튼 사람 마음속에 불 질러버리고 화나게 하는 거라고. 그래서 진짜 이게 불나요. 이게 fire의 뜻이라고. 그래서 inflame은 실제 불 붙이다도 되는 거예요. 이 비터가 원래 이제 음식 맛 같은 게 쓴인데 신라라는 뜻도 돼요. 신라란 건 독서를 내뿜는 거. 사람을 독서를 내뿜게 만들면 화나게 하는 거예요. 자, 요 정도만 하고요. 지문을 좀 더 풀어볼까요? (251조) 옛날에는 경찰직이 참 착했어. 1, 2, 3, 4 다 한글이요. 2017년 9월 경찰직 문제. 가난 해결에는 다양한 분야의 지원이 필요하다. 연료비의 증가는 전 세계적으로 가난을 증가시켰다. 가난에 대한 최선의 해결책은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거다. 연료 접근성의 향상은 장기적으로 가난 해결에 도움을 준다. 2번 아니면 4번 될 얘기가 된다고 아마 연료 얘기할 것 같은데 첫 문장으로 합니다. while 형광펜. 비록 first step 첫 단계 elevating 이거 올해 2020년에도 어디 나온 거고 2014, 5년 그 전에도 나오고 또 나온 거 이거 elevate 경감시키다야. poverty 가난 developing world 개발도상국에서 가난을 경감시키고 줄여 나가는 첫 번째 단계야 providing 제공해 주는 거지. adequate 충분한 food 식량 음식과 shelter 쉴 곳. 근데 이거 하고 싶은 얘기가 아니지. while로 묶었으니까 첫 번째 단계야 그런 거지만 long term solution 장기 해결책 to the problem 그 문제 즉 가난 줄여나가는 문제에
장기적인 해결책은 머스트 형광펜. 초점을 맞춰야 돼. 다른 문제, other issue, 빨간색으로 삼각형. 그럼 다른 문제 막연하지? 그럼 멀리 가겠어? 바로 뒤에 나와. 뒤에 나오죠? one of these. 그지? 이것들 중 하나는 access, 접근성, fuel, 연료. 다음 몇 번? 시험 볼 때도 이렇게 맞춰야 되는 겨.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겨. 얘네가 화나게 하다잖아. 쉬운 말로 하면 annoy, irritate고 시험에 나온 관용어고는 벽으로 몰아붙인다 그래서 drive up the wall 이렇게 되는 겨. 좀 어려운 것까지 도전해볼까? 나틀, 박스 얘네도 화나게 하다고요. P3형제인데 뭐 앞으로 불러내는 거 프라복, 삐부 이런 삐꾸 같은이라고 그러면 삐꾸. 얘네가 화나게 하다. 자, 화나게 하다를 왜 마무리를 정리했냐면 얘 반대 성향이 엘리비에이션인데 경감시키다 이런 거 또는 화, 분노 따위를 경감시켜주면 달래고 진정시키는 게 되는 반대 성향인데 여기 보세요. 얘 시험에 뭐 나왔냐면 단어는 소리라 했지? 레비 단어는 소리를 쫓아가는 거라고. 이렇게 시험하는 게 relieve 확인해 볼까요? 올해 나온 거니까 2020년 여기 있어? 파란색 교재에 옛날에도 나왔고요. 일단 올해 나온 것만 확인할게요. 3페이지 근데 했을걸? 표시돼 있을 거라고. 너 해놨지 형광펜? 3페이지 2번 엘리비에이세 레비 형광펜. 답은 4번에 릴리브에 리브 형광펜. 단어 소리로 가는 거니까. 내가 철자라고 얘기한 적 별로 없어요. 다 소리로 가는 게. 자, 반대말 달래다 진정시키다 좀 시험에 나온 거 하고 또 알아볼까요? 그 달래다 진정시키다 이제 해줄 건데 그거 하기 전에 단어 3개를 미리 공부를 좀 하고 기출문제를 해줄 건데 달래고 진정시키는 거요. 화나고 분노한 애를 달래고 진정시키는 건데 쟤네들 화가 나고 분노한 애를 어떻게 해주는 게 달래고 진정시키는 거냐? 마음에 평화를 주는 게 평화를 준다고. 피스가 평화고요. 그걸로 꽉 찬 거. 평화로운이요. 일단 평화로운이라고. 프랑스 애들이 피스라는 평화를 어떻게 발음하냐면 빨간색으로만 발음한다고. 빡! 그래서 퍼스픽이 평화로운요. 같은 뜻이에요. 발음만 살짝 다르게 한 거라고. 피스 빡! 피스 빡! 이렇게 되는 게. 그래서 온갖 잔잔하고 고요하고 평화로운 바다라는 얘기가 태평양이 퍼시픽이라고. 평하다 이거 평화롭다 이런 거야. 결국 평화로운 건 조용한 거라고. 조용하니 quiet인데 quiet를 어떻게 발음하냐면 낄 이렇게 발음하는 거. 낄. 이 짝에서 저 짝까지 두루두루. 이게 quiet해서 말이야. 이게 평화로우냐. 그럼 마음의 평화를 주는 달래다 진정시키다로 이제 동사로 올 건데 appease 얘가 시험에 나왔고요. 그때 정답이 누구였냐면
퍼시파이가 정답이었던 것 같아요. 마음에 평화를 준다. 얘네가 달래다 진정시키다. 그러면 이제 하나 더 늘리면 여기서 온 말은 어떻게 될 거냐? 여러분이 처음 보는 단어가 아니라 여기 보라고. 왜 처음 보는 단어가 아니냐면 제가 칠품사 동사할 때 I-Fi하고 I-Z 설명을 해준 거 거기에 다 있는 거라고. 자, 또 소리를 쫓아가 보면 얼레 얼레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봐요. 레이가 뭐뭐를 놓다, 그러니까 내려놔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프랑스 애들 마냥 굉장히 부드러운 발음이 나오는데 어스워즈 이런 거. 어스워즈. 기출문제 어스워즈. 또 얘랑 같이 나온 애가 누구냐면 봐봐 발음. 어스워즈 수디 이렇게 되는 거. 달래다 진정시키다. 여기 봐봐요. 유래를 알아야. 피스빡 피스빡 이렇게 됐지. 플락 얘는 어디서 왔을까 이런 거지. 그럼 빡이 피스에서 왔어. 그럼 플락은 엘만 하나 더 여기 봐봐. 빡은 피스에서 왔다고. 그럼 플락은 플리즈에서 왔겠지. 이게 기쁘게 하다, 만족시키다, 즐겁게 하다잖아. 그러니까 화난 사람을 마음속에 기쁨을 자꾸 주려고 그러면 달래고 진정시키는 거라고. 그러고 동사 만드는 거라고. 플라케이트 이렇게 되는 거야. 플리즈에서 온 거라고. 플리즈 부드럽게. 어원이야 어원. 오늘 오후에 어이 듣는 사람들은 지난주에 해준 게 내가 프라피티에 흰 앞에 나가 기도를 드리는 모양이라고 그랬을 텐데. 그 다음에 달래고 진정시키는 건 굉장히 막 화가 난 애의 마음을 부드럽게 소프트하게 해줘야 되는데 우리는 부드러운 걸 의태어, 우리말로 어떻게? 말랑말랑이라 그러지. 그래서 부드러운 소새끼가 뭐야? 말랑말랑하네. 말랑카우 아니야? 우리는 말랑말랑 그러는데 얘네는 몰랑몰랑 그러는 게. 맞아. 몰이 소프트의 뜻이야. 이게 소프트의 뜻이야. 몰랑몰랑 말랑말랑 이런 거. 달래다 진정시키다. 말라파이. 그 다음에 미시게이트. 요 단어는 좀 신경 써서 봐야 되는데요. 발음도 되게 부드럽긴 한데 얘는 요새는 뭐 이제 경찰직 같은 경우는 자기들 법하고 관련된 걸 많이 내기도 하는데 일반 행정직에도 나올 가능성이 높은 법률 용어 중에 하나야. 달래고 진정시키면 뭐야? 경감시키고 좀 부드럽게 하는 건데 어떤 애가 중범죄를 졌어도 좀 가볍게 해주는 거야. 아, 저 새끼 빵 3개 훔쳤어. 사형. 사형시키려고 봤더니 할머니도 있고 밑으로 동생이 20명이나 있어. 그래, 훔칠만해. 그게 미시게이트야. 정상 참작하다야. 그래서 나오면 익스테뉴에이 이런 걸로도 나오는 거야. 달래다 진정시키다도 되고. 이 둘을 이렇게 반대 성향으로 같이 해놓으면 되고요. 어휘 자료집 있는 사람들은 24강을 보면 이렇게 마주 보고서 단어가 있을 거라고. (250조) 내가 말한 어휘 자료집은 오늘 오후에 단과 수업하는 사람들 교재 말하는 거예요. 250페이지 다음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거. 또 한국말이야. 암석 행성이 갓스체 거대 행성보다 크기가 작은 것만은 아니다.
가스체 거대 행성이 일반적으로 행성의 유형이라고 할 수는 없다. 앞으로 더 많은 가스체 거대 행성이 발견될 거다. 케플러 망원경은 가스체 거대 행성을 관측하지 못한다. 자, when astronomers first, 천문학자들이 처음에 관찰하기 시작했을 때 플래너리 시스템, 행성계, 태양계 밖에 그랬을 때 가스 자이언, 가스체 거대 행성이 어몽. 여러분, 어몽을 해석하는 요령. 어몽은 되게 뭐뭐 가운데 사이에로 해석해도 되지만 어몽 플러스 복수명사 나오면 완어부로 해석하면 돼요. 완어부 뭐뭐들 중 하나. 가스체 거대 행성은 first planet, 최초의 행성들 중 하나였었다는 거지. 그들이 디텍 탐지한. 그래서 그들은 자, they believed that 형광펜 통념으로 하는 게 그들은 믿었다. 뭐라고? 가스체 거대 행성이 가장 흔한 유형의 행성이라고. however 형광펜. 그러면 그렇단 얘기요? 아니란 얘기요? 몇 번이요? 2번이요. 여기서 또 하나 재밌는 거 하나 알려줄게요. 물론 지금처럼 통념, 비판이 나와서 however 같은 거 뒤집는 거. 그럼 빈칸에 연결어 집어넣어라 할 때도 굉장히 쉽게 풀리겠지. 일반 통념을 뒤집었으니까. 또 하나의 재밌는 장치가 하나 있는데 그러나라는 말이 들어갈 때 자주 나오는 애들이 하나 있어요. 그건 제가 꿀팁으로 알려줍니다. however 밑에 줄에 only 보여? only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3개. only가 앞에든 뒤에든 어딘가에 끼어 있으면 빈칸에 들어갈 연결어는 however가 90%예요. only는 however가 관련 있는 거라고. only는 부정어이기 때문에 그런 거. 뒤집는 거야, only 들어가면. only는 뒤집는 애다. 잘 알아도 되게 중요한 꿀팁이에요. 연결어 집어넣으라 했어. 빈칸에 연결어. 그럼 앞에나 뒤에 어딘가에 only가 나오면 뭐 집어넣으면 된다고? however. 앞에 부정문 낚여 있는 문장 나오면 뭐 집어넣는다고? instead, rather 집어넣는다 그랬잖아 아까. 공식이라니까? 아까 얘기 안 했어요? 앞에나 뒤에 어딘가에 only가 껴있으면 however라고. 몇 개 해줘 볼게요. 이렇게 부정어가 껴있으면 물론 내용도 집어넣어놓고 확인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부정어 나오면 instead 아니면 rather가 정답이라고. 봐봐. 한국말 해도 주어는 동사하지 않는다. 대신에 이거 한다. 주어는 동사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거 한다. 이런 거라고. 이렇게 하면 나와. 주어 동사 but, 주어 동사. 여기에 집어넣을 부사는요. 이런 거예요. 얘를 A라고 해볼까? 여기다 한국말로 뭘 집어넣어야 제일 자연스러울까? 얘하고 만나야 되는 거야. A이긴 하지만 물론 아니야. 이게 비록 뭐뭐이지만을 이런 식으로 하는 거라고. 그렇다고 올도나 도우 집어넣으면 안 돼. 왜? 접속사는 2개 쓰면 안 되는 거잖아. 물론 이거이긴 하지만 그 but 보이면 얘 집어넣는 거라고. 또는 물론이나 사실 이런 거요. 사실 A이긴 하지만 물론 A이긴 하지만 이런 거. 꿀팁이야 꿀팁. 대한민국에서 여러분한테만 해주는 게 물론 카메라로 찍고 있지만 뭐 누가
우리 학원 들어와서 저거 보지는 않을 것 같고. 저거 여러분 복습하라고 저거 찍어주는 거 아니야? 확인이야? 안 할 것 같은데. 이런 게 다 공식이라니까. 하나 더 해줄게. 단락 전개 방식까지. 연결어 공식도 되고 단락 전개 방식도 되는 애 하나 마무리 해드릴까요? 아까 통념 비판 얘기했죠? 이건 연결어 집어넣을 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깨끗하게 해서. 지저분해. 이렇게 지문이 있을 때 빈칸에 뭐 들어갈까요? 이렇게 연결어가 나와. 그럼 이 연결어 들어가는 공식은 물론 뒤에가 주제예요. 주제 이끌어내는데 이건 내용 파악도 중요하지만 끝에 것만 잘 봐도 되기는 해요. 어떤 문제점을 툭 던져놓습니다. 문제점. 사회 현상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문제점을 툭 던져놓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왜 생겼을까? 원인. 어떻게 생겼을까? 과정.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분석을 합니다. 여기서 끝내도 돼. 그럼 어떤 거에 문제점만 주제, 제목, 요지로 설정을 하는 건데 그렇게 안 하고 이 문제가 왜 생겼는지 분석을 한 이유는 이 문제점에 대해서 해결책을 제시한다고. 얘가 주제라고. 그럼 해결책을 어떻게 제시하느냐? 이렇게 제시한다고. must, have, should, ought, 뭐뭐 해야만 한다. be required to, need, 뭐뭐 할 필요가 있다. necessary, essential, 뭐뭐 하는 게 필요하다. important도 뭐뭐 하는 게 중요하다. had better, may as well, 뭐뭐 하는 게 낫겠다. 이런 해결책 제시를 한다고.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소개해주는 연결어는 거꾸로 얘기하면 지금부터 어떤 소개를 해줄게요. 연결어를. 그 연결어가 들어가려면 뒤에 이런 거 나와. 봐봐. 문제가 생겼어. 그 해결은 그래서 이거 해야 되는 거라고. 그래서, 그러므로. so요, so. 근데
출제자가 쏘느라고는 안 그럴 것 같은데, 그지? 그래서 조금 고급스럽게 therefore, thus, hence 이런 걸 집어넣는 거. 얘네들 뒤에는 뭐뭐 해야만 한다고 하는 게 그래서 해결책 이런 거. 그러므로 그래서 이런 거. accordingly, consequently 따라서 이런 거. as a result, as a consequence, 그러한 결과. For this reason, because of this, 이런 이유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공식이요, 공식. 자, 짧은 시간 같지만 주제 제목 요지 푸는 거 전반적인 얘기 다 했고요. 그 와중에 문제도 풀면서 통념, 비판 방식, 단락 전개 얘기했고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인과라고 하는 게 인과. 자, 또 뭐를 풀어볼까? 246. 일단 245부터 해볼까요? 다음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거. 1번. 상황 변화에 대처하는 유연성을 가져라. 2번. 새로운 기회를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는 미덕을 가져라. 그리고 이 책은 유락현 스타일은 솔직히 아닙니다. 원래 예전 책에는 여러분이 밑에 보이는 답과 해석이 없었던 거거든요. 저는 이런 거 한국말 써놓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 여러분의 능력을 해치거든. 하다가 귀찮으니까 밑에 쳐다보지 자꾸 해석을. 여러분은 가리고 해보는 연습을 해야 돼요. 원래 이거 전에 내가 집어넣지도 않았는데 원장님께서 답도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그냥 누워놓은 게 내가 다. 새로운 기회를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는 미덕을 가져라. 단기적인 계획보단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라. 자신의 계획들에 집착하기보다는 타인의 조언을 경청하라. In my early days, in the early days of my first web hosting company, I was often 형광펜. 통념 비판의 응용인데요. 앞엔 안 읽어도 되지. 뭐 나 근무하던 건데 뭐. 이런 회사에서 내가 근무하던 초창기에 나 욕 엄청 처먹었다는 게 종종. 그러면 이건 나요? 내가 당한겨?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 욕했겠어? 일반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이 그 회사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종종 욕하곤 했었어. 그러면 내가 한 짓을 욕했겠지. 그럼 내가 한 짓이 지금 오픈이니까 이게 주제지. 그치? 욕 먹었으니까 그거 반대로 가면 주제일 거 아니야. 이 사람들 종종 뭘 욕했냐면 내가 왜 이렇게 욕을 먹었냐면 비난받았냐면 not sticking, 고수하지 않는다는 거지 계획대로. 그러면 나는 계획대로 안 했단 얘기지. 계획대로 안 한 게 이 글의 주제야. 몇 번이요? 예? 스티킹이 뭐야? 고수하는 거지. 계획을 고수하지 않는다라고 욕을 먹었다고 종종. 그러면 자신의 계획에 집착하기보다는 그게 타인의 조언을 경청하라는 얘기야? 아니면 잘 봐. 계획대로 하다 보면 예기치 못한 돌발 상황도 나오지. 그거에 뭐 하란 얘기야? 유연하게 대처하란 얘기야? 끝으로 가봐.
It was not long before 형광펜. 곧 뭐뭐 했다 이런 뜻이야. 주제문이 되는 거예요. 곧 those on my team 나랑 같이 근무하는 내 팀에 있던 사람들이 realize 깨닫기 시작했다. my madness 내가 초창기 시절에 그렇게 미친 짓 한 것, 즉 계획대로 따르지 않았던 것이 다 이유가 있었다는 걸 메소드 이유가 있었다는 걸 깨닫기 시작했다고. 다음 몇 번? 1번이 되는 거예요. (246쪽) 다음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거 1번 글로벌라이제이션 세계화가 빈부의 컨플릭트 갈등을 더 심화시킨다. 2번 세계 경제는 가난한 이들을 희생시켜 커나간다. 1번 마이너스 2번 마이너스 3번 세계화는 어머나 1번의 글로벌라이제이션 삼각형 3번의 글로벌라이제이션 삼각형 1번 아니면 3번이 답될 가능성이 높고요. 3번은 세계화라고 하는 건 beneficial 이로울 수 있다 도움이 될 수 있다 regardless of 뭐뭐에 상관없이 경제적 지위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라도 다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얘기가 세계화는 1번은 빈부의 격차를 심화시킨다 그랬고 정말 세계화 얘기가 될래나? 첫 문장 아하 세 번째 줄에 하우 읽는 순간 세 번째 줄에 물음표 형광펜 여러분 글 쓰는 사람이 몰라서 물어봐? 여러분도 글 쓰다가 물음표 하면 몰라서 물어본겨? 그러면 주제지 이게 결국 글서두에 의문문 나오면 주제란 얘기야. 이거 내가 지금부터 부연 설명할 거란 얘기야. 그 다음에 의문문 안에 on earth가 나오면 여러분 earth가 세상이지. 우리도 의문문 할 때 세상에 뭔 일이랴 이런 거잖아. 도대체라는 의문문 강조하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헬프 도움이 될까요? 헬프 빨간색으로 삼각형. 헬프가 도움이 되다지. 도와주다잖아. 1, 2, 3, 4에 헬프를 바꿔치기 한 말 찾으라고. be beneficial이라고. be beneficial 똑같은 색깔로 동그라미 헬프랑 화살표로 묶거나 이게 바로 어휘가 되면 바로 끝나는 거라고. 우리 beneficial 했어 안 했어 내가? 혼동하기 쉬운 형용사 1번이 benefit은 beneficial 해준 거라고. 그럼 정말 세계화가 그 경제적 지위에 상관없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얘기 해볼까? 도대체 어떻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겠냐고! 만일 정부라는 것들이 나라들마다 스트렝글 억제하려고 한다면 세계화, 나네 글로벌라이제이션 세계화를 억제하려고만 한다면 가난한 사람들한테 어찌 도움이 되겠냐고. 즉 억제하지 않아야 가난한 사람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얘기. 그게 경제지위 상관 없이 세계화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얘기를 이 사람 풀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는 이제 방법 제시하는 거라고. 알겠어요? 뭐 함으로써 억제하려고 하냐면 stemming the flow of trade 무역의 흐름, 정보의 흐름, 자본의 흐름을 stem 막아서 세계화를 억제하려고만 한다면 가난한 사람에게 어찌 도움이 되겠냐고 말이야. 이런 거야. 그럼 맨 마지막으로 갑니다. 밑에서 세 번째 줄 The study noticed that 형광펜. 그럼 중간에 뭐 했겠어? 연구했겠지. 연구 결과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물음에 대한 주제 보충하는 주제문에 해당하는 거예요. 얘가 의문문 갖고 주제를 암시했다면 얘가 그거에 대한 물음을 해결을 해주는 거라고. 연구에서 나타내는 바에 따르면 openness to foreign trade 해외 무역에 대해서 개방 이걸 저우에서는 뭘로 대체한 겨? 글로벌라이제이션 묶으세요. openness to foreign trade랑 첫 줄에 있는 글로벌라이제이션하고 묶어 놓으라고. 그리고 다시 또 뭐 썼어 이제
베네핏 삼각형 헬프랑 묶고 선택지에 be beneficial하고 묶고 그렇게 되는 게 단어를 그냥 비슷한 걸 다 쓰게 된다고. 해무역에 대해서 개방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same extent, 똑같이 누구랑. 그것이 benefit, 전체 경제에 도움이 되는 거와 똑같이 가난한 사람에게도 도움이 되는 거라고. 이해됐습니까? 이렇게 푸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머지 주제 제목 요지 기출문제는 여러분이 쭉 풀어보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때 저번에는 숙제를 일부러 안 냈는데 빈칸 한성을 저기 할 건데요. 그냥 방법은 안 알려주고 다음 주에 알려줄 테니까 고등학교 때 수능 풀듯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여러분만의 방식대로 한번 풀어보신데 어디 있냐면 256쪽 아 눈에 보이니까 금방 한 거 우리 머리가 얼마나 좋나 해볼까? 257쪽 금방 내가 어브콜스 얘기했지? 안 했어? 첫 번째 빈칸 밑에 but 형광펜 그럼 어브콜스 들어가야 돼? therefore 들어가야 돼? 어브콜스라니까 공식이라니까 내가 괜히 써줬겠어요. 다 일단 그런 식으로 빈칸 한성 풀어오는데 256쪽 힌트만 하나 해줄게. stop 마이너스 표시 attenuate 마이너스 표시 그때 자기가 마이너스 하면서도 왜 마이너스인지 모르면 안 돼. 단어가 돼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단어 찾아보시라는 얘기야. abhor 마이너스 표시 initiate 플러스 표시 찍어. 4번이 답이에요. 이런 거예요. 빈칸 한성이나 주제 제목 요지는 왕따가 답이라니까. 그래서 어디까지 풀어오시냐면 285쪽까지 풀어오세요. 다음 주 수요일까지입니다. 일주일이니까 하루에 아마 3개씩만 하면 될 거예요. 3, 4개씩. 수요일날 오기 전에 바로 하루 전날 하려니까 뻑 없지. 하루에 4, 3개씩만 해서 다음 주까지 오면 다음 주에는 빈칸 한성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모레 문법 시간에 또 보면 돼요. 차렷.